입법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런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법률안이 만들어지는데,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볼썽사나운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몸싸움, 그리고 욕설, 하여튼 안 좋은 광경을 많이 뉴스 시간에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에서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통과시키거나, 아니면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회의장을 봉쇄한다든지 물리력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편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의 복도에서 가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변칙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입법 절차를 거친 것은 사실은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죠. 이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는 법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지만 국회에서 통과돼서 일단 법이 효력이 발생된 경우니까,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 없느냐가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국회의 입법 절차에서 국회법령에 의한 절차에 위배되어서 의견된 법률에 관해서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 현재에서는 헌법재판에서의 심판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률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일반적인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습, 변칙, 장소 변경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자신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는 점을 청구 원인으로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헌법소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헌법소송.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소송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법률에 대해서 헌법 위반 이유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이제 헌법소원이라는 절차고, 또 자기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생각되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막바로 다시 헌법소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은 두 가지 루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죠. 이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기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관 간의 분쟁을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국회의원도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고,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로 하는 국회의장도 국회도 헌법상 기관이니까 헌법상 기관끼리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거죠. 국회의원 개인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이 침해당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부분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제외되고, 이로 인해서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은 그러한 표결 절차는 헌법 및 국회법이 규정한 다수결 원칙의 대전제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했다. 입법 절차에 관한 국회의 자율권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회 입법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신문법 수정안 표결 전후의 무질서했던 회의장 상황 및 전자투표 방식의 맹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장으로서는 표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질서를 확보하고
위법한 투표 행위나 투표 방해 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문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투표 행위, 국회의원 한 명이 막 여러 자리 돌아다니면서 막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위법한 무건 또는 대리 투표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여러 행위, 투표 방해 또는 반대 투표 행위 등 정상적인 절차에서 나타날 수 없는 투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그래서 표결 절차는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제외됐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극도로 무질서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법한 투표행위, 정당한 표결권 행사에 의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없는 다수의 투표행위 등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표결 과정의 현저한 무질서와 불합리 내지 불공정이 표결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것은 국회법 그리고 헌법의 입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어서 국회의원 개인의 표결권 침해한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해서 통과된 법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 법률의 효력을 무효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 사실은 논리 필연적으로는 당연히 무효가 돼야 되는데, 헌법재판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절차가 위배되었다고 결정을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판단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라 라고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이 6대 3으로 그런 의견을 내렸습니다. 소수 의견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 사유를 인정하고 무효를 선언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효 청구를 인용해라 라고 했는데 다수 의견이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는 또 아니다. 그래서 무효까지는 아니다. 이런 약간 국회의 활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겠다. 일종의 사법 소극주의죠. 않겠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됩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치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 헌법재판소도 일종의 사법부니까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천명한 사법 소극주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설명한 것이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66페이지 부분입니다.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점이 인정된 경우 어디서 인정이 됐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법 절차를 거쳐서 공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입법 절차가 위배됐다고 결정이 났는데 국회는 그럼 그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설명했죠? 입법 절차의 하자는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리고 권한 침해 확인에 그친 경우와 취소 또는 무효 확인까지 한 경우를 구별하자.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했다면은 효력에 영향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취소 또는 무효 확인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거나 할 수 없다거나 혹은 무효에 이르기까지의 명백한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이 인정되어 권한쟁의가 인용된 결정의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위헌, 위법성을 제거함으로써 합헌적 권한 질서를 회복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2법 또는 법 개정 의무가 부과된다. 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이제 학설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 필연적으로 설명하자면은 결정의 내용이 입법 절차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사항, 다수결 원칙, 의사공개 원칙, 정족수,
표결 절차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면 취소 또는 무효 확인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해당 법률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국회의원 개인의 표결권,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경우. 두 번째 방법은 입법 절차의 하자로 만들어진 그 법률로부터 권리 의무를 침해받게 되는 당사자인 국민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해당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당연히 되는데,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 그 하자 있는 입법 행위로부터 만들어진 법률은 당연히 그냥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연결이 됩니까? 이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사건의 계기가 된 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 된 노동자들이 그 법 자체의 내용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상의 기본권, 노동 3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한 것이 아니고 입법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위헌 무효인 노동관계법의 시행이 됐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헌법소원을 띄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 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입법 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률안의 심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헌법소원, 기본권 침해를 위한 헌법소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법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현재적으로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다시 설명하면은 입법 절차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본질적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서 해당 법률의 심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 입법 절차의 하자로 만들어진 법률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연결될 수 없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입법 절차가 위헌이어서 개정된 법률이 위헌 무효이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 청구는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 소원과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법 절차의 하자가 기본권 침해로 바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소원이 안 된다라는 이런 논리는 여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위헌 법률 심판의 심사 기준은 기본권 침해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헌법 규정과 헌법 원리로 확대됩니다. 입법 절차에 관해서 규율하는 헌법 기준은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헌법 원리, 그리고 의사 의결 정족수 위반이 문제된 입법 절차의 헌법 원리나 헌법 규정을 위반한 하자, 바로 해당 법률은 위헌으로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구체적 소송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위헌 여부의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해서 그 심판 절차에서 입법 절차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위헌임을 주장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막바로 위헌 법률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서 입법 절차의 하자로 통과된 법률이 적용되는데 그 법률이 위헌적인 이유는 입법 절차의 하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아까 설명한 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대청 신청을 하고 법원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고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 소송 사건의 재판의 전제 없이 막바로 위헌법률 심판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설명한 대로 이제 헌법 소원으로 위헌법률 심판 대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해서 다시 헌법 소원으로 가는 경우는 인정되지만은 몇 개의 사건에서 이런 입법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한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절차의 하자로 인한 법률의 무효 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본다면 입법 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건입니다. 토론, 심의, 다수결 원칙에 의한 결정 등 입법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을 무시한 채 공포 시행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지닌 법률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기초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외형상 법률이 간헐적으로 탄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과제와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의 어떤 특정 유형에 국한해서 이것을 막고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뿐만 아니고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실체적 내용의 위헌 여부와는 별도로 승리 과정상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죠. 규범 통제라는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비춰본다면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요건이 갖춰진다면 절차적 하자에 대한 심사 당연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아직 헌법재판소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입법 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3가지 설명했습니다. 3가지 유형 잘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 권한에 관한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대충 설명을 했으니까 잘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 혹시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할 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